자, 이제 마지막 8번째 모듈에서는요. 채용 과정이 진행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그 선발 의사결정에 대해서 법적 소송이라든가 분쟁 같은 것들이 거의 없었죠. 네, 근데 국민들의 어떤 의식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선발의 공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법적 소송이라든가 분쟁에 대한 어떤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선발의 타당성을 검증하자라고 얘기하는 건 법적 소송이라든가 분쟁을 고려했을 때 어떤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그런 접근을 취하자라고 하는 것들이기보다는 지원자들의 어떤 수용성을 높이고 또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해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어떤 선발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착안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발 과정의 어떤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가 선발 과정의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선발 과정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발 과정의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그 타당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좀 해보자면 선발 결정을 한 그 내용이 향후에 이 사람이 입사를 했을 때 입사 후에 직무 수행을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 그 정도를 의미해요. 그게 타당도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네,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은 선발했을 때 어떤 평가 내용과 그 직무 내용이 상관성이 있어야 된다. 네, 기본 전제는 선발했을 때 저희가 평가했던 내용들과 직무 내용이라든가 요건 간에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그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발 점수와 직무 성과 간의 어떤 경험적 상관을 통해서 입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최종 합격이라든가 전형 단계의 어떤 의사결정 자체가 지원자 점수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타당성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선발 점수와 그 준거, 여기서는 이제 직무, 입사 후의 직무 성과, 직무 수행의 성과를 얘기를 하는 건데 선발 점수와 준거 간의 관련성,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당도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점수 혹은 선발 점수의 신뢰도 확보가 일단 선행 요건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선발 점수의 신뢰도는 낮은데 높은 타당도를 보인다고 하면 이것은 제대로 설계된 게 아니라 가외 요인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좋은 학교 출신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발 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입사 후에는 명문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높은 평가 점수를 받게 되는 경우 이것은 선발의 타당도라기보다는 가외 요인이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선발 점수의 타당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채용 과정이라든가 각 채용의 단계별로 선출된 점수들이 실제로 평가하고자 했던 그 의도했던 역량을 제대로 평가를 해서 산출된 것인지 아니면 역량과 어떤 무관한 점수인지에 대한 의미죠. 그게 선발 점수의 타당성이죠. 근데 그때 그 채용 점수가 타당하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발 검사의 신뢰도입니다. 신뢰도라는 것은 동일한 어떤 선발 도구를 사용해서 동일한 지원자들을 반복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그 점수가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점수들이 일관성이 있다라고 하면 신뢰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만약에 신뢰도가 낮다는 건 그 검사를 썼을 때나 그런 선발 방법을 썼을 때 점수가 들쑥날쑥하고 일관성이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선발 도구를 개선하거나 다른 선발 도구로 교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선발 점수를 타당한지 선발 점수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평가자 간 일치도라는 개념을 저희가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러 명의 어떤 평가자들이 동일한 지원자들을 평가하는 과정, 즉 서류 전형이라든가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평가자 간 일치도라는 개념을 저희가 요구할 수 있죠. 평가자 간 신뢰도는 그 평균과 순위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그 평가자 간의 평균 간 차이 검증을 할 때는 통계적 분석법을 사용을 해서 예를 들어 평가자가 2명인 경우에는 T검증 쓸 수가 있고 평가자가 2명 이상이면 아노바 검증을 쓸 수가 있고요. 평가자 간의 어떤 순위 일치도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크롬박 알파 개수를 쓴다든가 코에네 카파를
쓴다든가 순위 상관계수 같은 것들, 그러니까 통계적 기법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평가자 간 일치도를 확인해서 선발 점수가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선발 점수의 타당성, 특히 이 평가자 간의 일치도가 낮은 경우에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 유형이죠. 순위는 일치를 해요. 근데 평균이 불일치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특정 평가자의 평가 그 경향 자체가 관대하거나 엄격한 경우일 가능성이 많죠. 그랬을 때는 평가자 간의 평가 기준의 어떤 눈높이 조정을 해준다던가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공유를 해주는 방법을 취할 수가 있고요. 네, 혹은 그 전체 평균을 고려했을 때 해당 평가자의 점수를 일괄적으로 조정해 보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가자 간 일치도를 높이고 타당도를 높일 수가 있죠. 두 번째 유형입니다. 평균을 일치를 해요. 근데 순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랬을 때는 평가자 간의 평가 내용이 좀 다른 것이 아닌가? 혹은 동일 역량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평가 지표가 명확하지 않아서 동일 역량에 대한 평가 지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역량과는 무관하게 임의로 점수를 부여하게 되는 경우, 뭐 주관에 의한 점수라든가 임의로 점수를 부여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때 일치도가 이제 낮은 면접관의 점수를 제외를 한다든가, 네, 인사 쪽에서 해주실 수 있는 것들은 또 평가 역량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구조화된 질문과 평가 지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아무래도 일관성이 높게 나오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 유형입니다. 평균과 순위가 이제 불일치하는 거죠. 둘 다 안 맞는 거죠. 그랬을 때는 평균과 순위가 불일치하는 그런 유형이 있는데요. 특정 지원자에게 있어서 평가자 간 점수 차가 굉장히 크게 난다든가, 네, 그런 경우에는 해당 지원자들에 대해서 평가자들 간 논의가 필요하시고요. 필요하다면 조정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루어져야겠죠. 그리고 일치도가 낮은 어떤 평가자들이 있으면 그분의 어떤 점수를 배제하는 그런 방법들도 쓸 수가 있죠. 선발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일단 여러 가지 방법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발 점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입사 후에 업무 성과라든가 업무 태도가 네, 좋아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네, 선발 결과의 타당성인데요. 선발 점수 자체가 신뢰도가 아무리 높아도 네, 선발 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들이 직무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선발은 의미가 없는 과정이 되는 거죠. 네, 저희가 면접을 예를 들어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다, 인적성 검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전제가 이러한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사람들은 입사 후에 네, 업무 수행을 잘하겠지라고 하는 것들에 네, 저희가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선발 점수 자체가 신뢰도는 높지만 선발 점수가 높은 사람이 실제로 입사했을 때 일을 못한다라고 하면 네, 그 선발은 의미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역량 모델에서 어떤 타당성을 검증하는 모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은 1번을 한번 보실까요? 실제 행동, 그러니까 역량에서 여기서는 평가하는 실제 직무 행동을 말하는 건데 실제 평가되고 있는 역량이잖아요. 네, 예측하려고 하는 역량 자체가 저희가 이제 실제 행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네, 소프트한 증거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죠. 네, 선발에서 저희가 어떤 검사를 하거나 네, 평가를 했을 때 실제 이 사람이 고성과자가 보이는 어떤 역량이라고 하면 이 역량이 높은 사람은 당연히 네, 소프트한 증거, 업무 태도 같은 것들이 훌륭하게 나타나야 되는 거고요. 2번에서는 역량에 대한 어떤 점수가 실제 평가가 잘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 실제 네, 이 사람의 어떤 업무 성과를 당연히 예측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소프트한 증거와 네, 하드한 증거를 만약에 본다고 하면 저희가 그 업무 태도가 높은 사람은 당연히 업무 성과도 높아야 된다라는 것들도 검증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네, 선발 점수가 높다라고 하면 저 4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발 점수가 높다라고 하면 그 점수가 높은 사람은 당연히 역량별로 그런 실제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예측을 해야 되는 거고, 네, 5번 보실까요? 선발 점수가 높아요. 예를 들어 면접에서 어떤 특정 역량의 점수가 높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소프트한 증거, 업무 태도 같은 것들이 높아야 되는 거고, 마지막 6번째 선발 점수에서 어떤 역량의 특정 점수가 높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하드한 준거, 업무 성과에 대한 예측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능력 중심 채용 모델의 인사 담당자 교육 과정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